자리미는 주영이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날 어김없이 주영이와 함께 학교에 등교를 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매우 의아해하는 듯했다. 약간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주영이와의 관계가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리미는 그때 느꼈다. 민지가 자신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획 돌렸다라는 걸. 자리미는 생각했다. 뭐지? 어제 이경우랑 잘 안 됐나? 물어보고는 싶었는데 자꾸 반 애들이 나의 인스타 이야기를 이어나가기에 자리미는 애들도 있고 하니 조금 있다 물어보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자리미는 민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제는 이경우랑 잘 놀았어? 그런데 뭔가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민지. 자리미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계속 물어보았는데 민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뿐이었다. 그런데 자리미는 놀랐다. 이제껏 민지가 자신에게 이런 태도로 한 적은 없었으니까. 대체 얘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말도 끊어버리고 대답하려 하지 않는 민지의 모습을 보며 자리미는 생각했다. 어제 뭔가 잘 안 된 건가? 어제 얘기는 그냥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네. 그냥 이경우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 아, 물어보는 거 좀 오반가?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일 뿐인데 뭐 어때? 그래, 물어보자. 그렇게 자리미는 어제 뭔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이경우에게 다가가 말했다. 잠깐 나와보라고, 할 얘기 있다고. 그렇게 자리미는 이경우를 복도로 불러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저 잘 놀았다고만 대답하는 이경우. 자리미는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뭐지? 잘 놀았는데 대체 민지는 왜 그러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이경우가 물어온다. 걔가 말 안 해? 엥? 뭘 말하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이경우가 뭔가를 궁시렁궁시렁 거리기 시작했다. 뭐라 하는 건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기에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들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공주영이 다가왔고 이경우는 양민지에게 들으라며 그대로 반으로 들어가 버렸다. 대체 이건 뭔가 싶었다. 그런데 공주영이 물어온다. 지금 양민지 일 혹시 경우도 관련된 거야? 자리미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 제발 공주영이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냥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리에 한 생각이 스쳐갔다. 둘의 반응이 뭔가 이상한 걸 보니 설마 몰래 둘이 사귀기로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반으로 들어가 민지를 복도로 잠시 불렀다. 그리고 물었다. 야, 니네 혹시 사귀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민지는 뭔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걔가 그러냐며 묻는다. 자리미는 이건 또 뭔 반응인가 싶었다. 그래서 자리미는 말하려 했다. 아니, 걔가 너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그런데 그 말을 끊으며 민지는 말했다. 야, 너 이제 그런 거 하려고 좀 하지마. 어제 니 때문에 괜한 쪽은 다 팔았으니까. 당황스러웠다. 나 때문에 민지가 쪽을 샀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민지는 계속 말했다. 자리마, 걘 나보다 널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 저건 또 뭔 개소린가 싶었다. 진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혹시 이경우랑 싸운 건가 싶어서 물어보았지만 민지는 그저 걔한테 물어보라는 말을 할 뿐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채로 그대로 교실로 들어가 버렸다. 자리미는 생각했다. 아니, 둘 다 대체 왜 저러지? 아, 나 때문에 잘 안 된 건가 보다. 민지가 나 때문에 쪽팔았다라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거 보면 분명 나 때문인가 보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거지? 잘못한 부분이 어디였던 거지? 내가 잘못해서 이경우가 민지를 찬 거라는 생각에 자리미는 민지에게 너무나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앞에서 진이가 이상한 포즈를 하며 다가오는데 갑자기 진이 입에서 이경우가 나왔다. 자리미는 이경우란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나 당황했고 그때 진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 알았어. 민지가 좋아하는 거 누군지. 그거 이경우 맞지? 자리미는 진이의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아니, 어떻게 한 거지?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역시 내가 한 행동이 티가 많이 났다고 한다. 자리미는 이 순간 나 때문에 또 민지가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리미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자리미는 이 얘기를 주영이에게 공유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어제 분명 주영이가 힘든 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다 터놓고 얘기해달라고 했었으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어차피 공주영은 내 편을 들 테고 공주영에게 말하게 되면 민지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리미는 주영이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학교 시간이 되었다. 진이가 카페에 가자고 했는데 민지는 선약이 있다고 한다. 자림이 역시 촬영을 하러 가야 하기에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민지의 행동이 점차 차가워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진이가 갑자기 말한다. 자림아, 너 민지랑 초딩 때부터 친구랬지? 그래서 나는 민지가 널 편하게 대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너를 자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봐왔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일하러 와서도 진이의 말이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았다. 요즘 민지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 같다고, 자꾸 날 깎아내리려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 촬영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집으로 온 자림이. 하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민지의 행동과 진이의 말이 떠나질 않았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자림이는 별일 아니라고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지만 생각해보니 이 시간에 남자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별이가 있었다. 여긴 네가 웬일이냐라고 물어보니 시험이 끝나고 잠깐 여유가 돼서 놀러왔다고 한다.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하는 최한별. 주저했다. 이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 아닌 척했다. 하지만 최한별은 끝까지 물어보았고 자림이는 결국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채 끝내 입을 열었다. 왜냐하면 자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고 이를 터놓고 얘기해줄 대상이 필요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상황이 좋아질지 모르겠었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맞는지도 모르겠었으니까. 그렇게 1시간 정도를 얘기했다. 그동안 민지와 아람이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고 자림이는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걸 듣고 한별이는 말했다. 자림아, 미안한데 전처럼은 못 돌아가. 그 둘 사이는 포기하는 게 맞아. 자림이는 그 소리가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그 상황을 둘에게 알려주고 서로를 이해시켜주면 될 것 같다고 말을 해도 굳이 서로 그걸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거라고 말하는 한별이. 그렇게 생각해보진 못했기에 한별이의 저 말이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냥 둘은 화해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나 서로 상황 같은 거 안중에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나. 그 순간 자림이는 아람이나 민지가 말했던 거를 다시 곱씹어 보았다. 그땐 분명 둘 다 서로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느꼈었는데 그런데 한별이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별이는 또 이렇게 말했다. 네가 전처럼 돌아가고 싶어서 그 둘이 좋았다고 포장하려는 것처럼 들린다고. 자림이는 그 순간 속에서 정말 내 욕심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한별이는 내가 민지를 감싸주려는 듯이 말하려고 한다고 한다. 자림이는 단지 이해가 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주영과 자신 때문에 이경우와 사귀지 못했다라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한별이의 말.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 내 입장 따윈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그 말. 걔는 탓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책임 회피 구멍이 바로 자림이 자신이었다라는 그 말들. 이런 말들을 막상 들으니 틀린 말 같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전환점을 준 친구인 민지가 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곤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자림이는 그 순간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한별이와 긴 이야기를 끝낸 후 한별이는 기숙사로 가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별이가 이야기해준 말들을 듣고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다. 정말 민지는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려는 걸까?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진이가 한 말도 이제야 이해가 좀 가려고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민지가 자신을 향해 무슨 말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떠올려 보니 정말 자신을 친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다. 자림이는 아니길 바랬지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학교에 오니 이경우가 조승민이라는 애한테 맞아서 입원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다. 자림이는 공주영에게 병문안 갈 거냐고 물었다. 오늘은 촬영이 없어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공주영은 어제 갔다 와서 안 간다고 한다. 그런데 공주영의 태도도 뭔가 차갑게 느껴졌다. 뭐지? 뭔 일이 있는 건가? 자림이는 이경우에게 할 말이 있어서 가려고 했다. 그동안 민지에게 마음도 없었는데 괜히 자신이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그러다 문득 저 옆에 민지가 보였다. 민지를 보니 어제 했던 한별이의 말이 다시 생각이 났다. 정말 민지는 날 친구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려나? 그 순간 민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민지는 자신을 쳐다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려버린다. 자림이는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니 마치 중학교 때 민지가 자신의 소문을 듣고 하던 행동이 떠올랐다. 이때 자림이는 생각했다. 그럼 그때도 역시 그래서 그랬던 건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학교 후 자림이는 이경우의 병문안을 갔다. 상태가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했다.
자연스럽게 이경우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꺼내 한 잔 따라주려고 했는데 종이컵이 안 보였고 자리미는 편의점에 가서 종이컵을 사오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이경우가 팔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 자리미는 생각했다. 뭐지? 왜 잡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자기 쪽으로 끌더니 이경우는 자리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한데 진통제 좀 놔달라고 해줘. 자리미는 생각했다. 아, 진짜 많이 아프긴 아픈가 보구나. 얘가 이럴 정도면. 그래서 대신 말해주러 가려는데 이경우는 팔을 놓지 않았다. 잠깐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냐고 한다. 자리미는 이경우가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잠깐 동안을 이경우에게 어깨를 빌려주었고 이경우는 계속해서 울었다. 잠깐 시간이 지나니 이경우는 진정이 된 듯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했다. 혹시 공주영이랑 싸웠는지. 왜냐면 아까 병문안을 가자고 했을 때 공주영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였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다. 그런데 싸운 건 아니랜다. 자리미는 생각했다. 그럼 대체 공주영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였던 걸까? 어쨌든 말할 타이밍이 온 듯 싶어서 자리미는 입을 열었다. 그 민지 있잖아. 그런데 말을 끊고 이경우는 말했다. 찼어. 너 딴엔 나보고 걔랑 잘해보라고 밀어주려고 한 것 같은데 진짜 미안하다. 자리미는 이 말을 듣고 왜 네가 미안하냐고. 사과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민지만 생각해서 멋대로 밀어준 거니까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괜히 둘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말에 이경우는 말했다. 네 잘못도 아닌데 왜 네가 사과를 하냐? 자리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죄인이 되어 있냐는 그 말. 자리미는 어쩌면 민지가 정말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을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곤 했다. 다음날 학교에 등교했는데 수진이가 물어본다. 요즘 양민지랑 안 노냐고. 그 말에 진이가 대신 상황을 설명해줬다. 일방적으로 민지가 화내는 거라고. 자리미는 민지 생각에 또다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애들은 더 이상 민지를 감싸지 말라는 식으로 말한다. 감싸준 건 자림인데 오히려 화를 내고 저렇게 다른 애들이랑 다닌다고.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고. 자림이도 머리로는 그만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자유롭게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말했다. 아, 그래서 박예은한테 붙은 건가? 박예은 쟤네 예전에 왕자 너 뒷담 깠었잖아. 민지가 쟤네한테 붙은 이유가 내 뒷담화를 까기 위함일 수도 있다라니.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렇게 민지 쪽을 쳐다보았는데 왠지 그 순간 민지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그런데 그때 아람이가 교실로 들어왔다. 수진이는 아람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고 그 얘기를 듣자 아람이는 말했다. 거봐, 내가 못 사귄다고 했잖아 쟤네. 너 걔한테 직접 안 물어봤지? 그래서 자리미는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니까 직접 가서 사과했다고. 수진이는 아람이에게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그런데 아람이 입에서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가 나왔다. 알고 있었지. 제가 예전에 걔한테 고백했다 까인 것까지. 순간 뭔 소린가 싶었다. 민지가 이미 이경우한테 까였다니. 분명 민지는 이경우한테 시도조차 해본 적 없다라는 식으로 말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나 때문에 쪽팔았다라는 건 도대체 뭔 말인 거지? 자리미는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졌다. 진이가 언제부터냐고 물으니 바다에 놀러간 그때라고 말하는 아람이. 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자리미는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져갔다. 그리고 아람이는 말했다. 야 왕자림, 너 상처받지 말고 들어. 난 솔직히 제가 너 손절하려고 만든 상황인 거나 걔랑 너랑 둘이 엿먹어 보라거나 그런 거 같아. 나는 너 편한 대로 하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거지 걔 눈치 보면서 상처받아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 이제 너도 양민지 챙기는 거 그만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학교 때 이미 끊긴 거야. 자리미는 너무나 화가 났다. 한별이가 말했던 그 말 부정하려고 했었다. 민지의 행동이 납득이 가진 않았지만 민지이기 때문에 납득해보려고도 했다. 그런데 결국 그 말들이 사실이었다니. 자리미는 그렇게 충격을 먹은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수업이 시작하려고 할 때 공주영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공주영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온다. 자리미는 이걸 공주영한테 말할 순 없었기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둘러댔다. 그런데 뭔가 공주영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어디 아픈가 해서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공주영. 보건실도 가지 않는다고 한다. 자리미는 생각했다. 뭐 괜찮겠지.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자리미는 복도에서 민지를 마주치게 되었다. 자리미는 더 이상 민지와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리를 피하려는데 민지가 말을 걸어왔다. 야, 너 대체 날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 거야? 날 무슨 남자애 미친 애로 만들어놨던데 또 뭔 소리를 하나 싶었다. 이게 다 내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민지. 그냥 웃겼다.
내 잘못이라니. 그 순간 또다시 한별이가 민지에 대해 말했던 것들이 생각났다. 그래서 민지에게 말했다. 맞아, 나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지. 네가 이미 이경호한테 고백했다가 까였다라는 걸 모르기 전까진 말이야. 그래도 그게 내 탓이냐? 난 나 때문에 네가 못 사귀는 건지 알고 엄청 걱정했었는데 진짜 나 연맥이고 싶었던 거야 정말로? 까인 게 네 탓이라는 게 아니라 티나게 도와준 게 문제고 그게 쪽팔렸다고 말하는 민지.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연맥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묻는 민지. 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애들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되었고 다른 애들이 들을까봐 자리미는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했다. 그렇게 건물 밖으로 나왔고 자리미는 말했다. 걔한테 고백했었다면서. 그래놓고 나랑 주영이 때문에 고백도 못한 것처럼 말하고 밀어달라 한 거는 대체 뭔데? 그러자 자신이 언제 고백 안 했다고 했냐면서 내 멋대로 고백 못한 걸로 이해했다고 한다. 자기가 한 말은 고백도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걔랑 사귀게 되어도 그게 불편하다는 소리였다고 한다. 자리미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뭐지? 그게 그 말 아닌가? 고백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때는 잘해보고 싶어서 밀어달라고 한 거라고 한다. 그래서 자리미는 말했다. 그래, 뭐 다시 잘해보고 싶었다 치자. 그럼 고백했다 차인 거는 왜 말 안 한 건데? 이미 안 된 사이인데 나 때문에 안 된 것처럼 굴었잖아 너. 이경호한테는 내가 얼마나 등신같이 보였겠냐? 걔한테 민폐라고 생각 안 해?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자신보다 이경호를 신경 쓰냐는 식으로 말하는 민지. 어이가 없었다. 대체 왜 얘기가 또 그렇게 가버리는 건지. 나나 너나 걔한테 민폐 끼친 거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정작 민지는 이경호한테 잘 보여야 할 이유라도 있냐면서 빅보기 시작한다. 진짜 뭐 하자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지가 소리를 지르며 말한다. 그냥 솔직히 말하라고. 너 나 싫어하잖아. 내가 예전에 네 소문 믿었을 때부터 역 같았던 거잖아. 친구로 생각한 척 하지마. 역겨우니까. 너 그냥 나 비교용으로 데리고 다닌 거잖아. 지금도 이렇게 나 개념 만드는 거 보면 넌 애초부터 이러고 싶었던 거잖아. 나 눈치 살살 보게 만들다가 이렇게 내쳐버리고 소문 믿었던 거 이런 식으로 복수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자리미는 이때 깨달았다. 민지는 그동안 날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왔던 거구나. 모두가 민지는 아니라고 했었어도 그 모두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난 널 끝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런데 넌 애초에 나를 믿고 있지 않았구나. 더 이상 말해봤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리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 이경호 좋아한 건 맞지? 그렇게 오랫동안 날 역같이 생각했다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거짓말한 건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냐. 이젠 자신을 거짓말쟁이로까지 만들 거냐면서 오히려 네가 거짓말 잘하지 않느냐. 인스타 부계정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냐. 뭐 이런 소리를 내뱉는 걸 보고 자리미는 더 이상 양민지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참았던 화를 소리로 내뱉었다. 그러자 양민지도 이에 받아쳤다. 그런데 갑자기 양민지가 말한다. 애초에 중학교 때 쌩 까면 될 걸 뭐하러 잡아가지고. 아, 나 손절하면 또 친구 없어질까봐 그랬어? 지금 네 친구들 다 내 덕에 생긴 거잖아. 친구 없었던 거 놀아줬더니 이딴 식으로 갚아버리네. 자리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딴 애를 지금까지 친구라고 생각해왔다니.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고 자리미는 자기도 모르게 민지를 때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딴 것도 친구라고. 화나서 막 던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를 한다면 풀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짓밟아 버린다는 듯이 양민지도 자리미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양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자기의 말이 다 맞다는 식으로 말했다. 자리미는 단 한 번도 널 싫어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초딩 때 먼저 다가와 준 것부터 중학교 때도 자신과 화해를 해준 것까지 고마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되돌아오는 말은 개소리 하지 말라는 말, 착한 척 좀 그만하라는 말뿐이었다. 자신을 싫어한 게 맞다고 굳게 믿는 민지를 보며 자리미는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지. 자리미는 냉정함을 되찾고 다시 한번 물었다. 너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린 스키장 가자는 얘기도 했고 쇼핑도 하고 바다도 갔었는데 그때도 역겨웠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잖아. 그런데 민지는 그 대답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역겹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리미는 말했다. 진짜 친구라고 생각한 건 나뿐이었구나. 착한 척이라고 생각하든 역같다고 생각하든 맘대로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너랑 오늘부로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자신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애와 더 이상 말을 섞을 이유도
찾기 힘들었기에 나 자신이 그냥 개년이길 바라는 것 같기에 자신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애 같기에 그래서 자리미는 더 이상 민지에게 미련조차 없어졌다. 그리고 말했다. 난 너 믿을 만큼 믿었으니까 이젠 됐어. 그냥 쌩까자. 그리고 아람이도 너 싫어한 적 없었어. 아람이는 그냥 네가 자기 싫어한다고 느끼니까 피한 것 뿐이야. 그렇게 자리미는 민지를 뒤로 한 채 교실로 향한다. 그렇게 교실로 들어온 자리미는 이 상태로는 수업을 듣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선생님께 보건실에 좀 갔다 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건실에 도착해서 한별이에게 톡을 보냈다. 전에 네가 말한 대로 했는데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다. 가장 가깝고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자꾸만 아까 민지가 했던 말이 지워지질 않았고 눈물을 참으려 애써 보아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민지가 자신을 친구로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기도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울다가 잠에 들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 이마에 손을 갖다 대는 걸 느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곳엔 주영이가 있었다. 주영이는 매우 걱정하는 듯해 보였다. 그래서 자리미는 주영이에게 말했다. 나 민지랑 싸웠어. 잘 해결돼가는 거 아니었냐고.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냐고 묻는데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주영이는 왜 싸운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자리미는 자세히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민지에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민지랑 쌩깠다고만 말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주변에서도 그만하라고 했었는데 그 주변 애들의 말이 다 맞았던 것 같다고. 그냥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자리미는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에 진동이 오는 게 느껴졌다. 한별이의 전화였다. 한별이에게 이 상황을 말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기에 자리미는 주영이에게 잠시 자리 좀 비켜달라는 식으로 말했다. 주영이는 한별이가 왜 전화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해줄 것도 있고 하니 나중에 말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그렇게 자리미는 한별이의 전화를 받았다. 그렇게 주영이는 병실을 나갔고 자리미는 한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 어느덧 수업 시간이 끝났고 자리미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뭔가 반 분위기가 이상했다. 뭐지? 무슨 일 있었나? 그런데 갑자기 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리마, 주영이 쓰러져서 담임이 병원에 데려갔어. 주영이가 갑자기 병원에 갔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자리미는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수업 내용이 들어오질 않았다. 이번에는 머릿속에 주영이 생각만 가득했다. 분명 아까부터 되게 안 좋아 보였었는데 평상시라면 절대 별거 아니라는 말로 넘어갈 애가 아닌데 난 대체 뭐하고 있었던 걸까? 민지 생각만 하다 보니 주영이를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던 주영이를 생각하니 자리미는 또다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도 이 기분은 나아지질 않았다. 친구들은 아무 일 없을 거라면서 위로를 해주곤 했지만 자리미는 주영이 걱정이 한가득했다. 분명 보건실에서도 안 좋아 보였었는데 난 진짜 왜 이러는 거지? 왜 내 옆에 있는 주영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지? 아침에도 애 상태 안 좋았던 거 뻔히 알았는데 쓰러질 때까지 챙겨주지도 못했다니. 친구들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이건 순전히 자신의 잘못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하교를 한 뒤 자리미는 곧장 병원으로 뛰어왔다. 병실 앞에는 주영이 아버지가 계셨다. 주영이 아버지는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고 방금 수술 마쳐서 기운이 없을 거라고 다독여 주셨다. 그런데 어제부터 굶어서 오늘 수술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신다. 자리미는 생각했다. 뭐? 어제부터 굶었다고? 그렇게 병실 안을 들여다보니 주영이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누운 채 가만히 있었다. 주영이 아버지는 일이 있으셔서 갔고 자리미는 주영이 병실로 들어갔다. 자리미는 말했다. 왜 말 안 했어?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그렇게 주영이의 손을 잡으려 했는데 주영이는 그 손을 바로 뿌리쳤다. 충격이었다. 주영이가 자신의 손을 뿌리친 적은 정말 많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주영이는 말했다. 너도 말 안 하잖아. 그리고 너도 지금 힘들잖아. 그 말을 들으니 너무 미안했다. 자신이 너무 민지의 정신이 팔려 주영이를 방치시켜놨다는 생각에 그게 너무 미안했다. 그런데 그때 주영이는 말했다. 나는 아파 죽을 것 같아도 네 생각만 났었어. 너도 역시 뭔가 아프고 힘들었었잖아. 그런데 넌 내 생각이 안 났던 거야? 왜 힘든 게 있으면 최한별한테는 말하고 나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자리미는 지금 주영이가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급히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보려 했지만 주영이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저 자신이 못 믿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듯 한 것 같았다.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최한별에게 말한 거야.
넌 어차피 내 편 들 게 뻔하니까. 나는 제3자의 입장에서의 의견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이 이유는 주영이를 설득시키기엔 어려워 보였다. 당연히 네 편 들어줄 네 친구들에겐 다 말하고 네 친구들은 다 아는 건데 나만 모른다는 게 그게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냐는 질문에 자리미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주영이는 말했다. 자리마, 그거 알아? 나 요즘 너한테 화도 못 내겠어. 괜히 너 신경 쓰이게 할까봐, 그걸로 우리 사이 틀어질까봐. 그런데 이제 나도 상관없어. 우리 그만할래? 자리미는 순간 내가 대체 뭘 들은 건가 싶었다. 뭐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방금 그만하자고 한 거 맞나? 주영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양민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이고 나라도 신경 안 쓰이게 하고 싶다고, 신경 쓸 일 하나 덜어주고 싶다고, 이제 자신을 신경 쓰지 말라고. 자리미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만 나가달라는 주영이의 말이 들려온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미는 병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오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헤어지는 건가? 이렇게 끝난다는 건가? 말도 안 돼. 왜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 거지? 정말 주영이가 이제 날 떠나려고 하는 건가? 주영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자신이 잡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병원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을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왔다.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는다. 진짜 우리가 헤어진다라는 게 말이 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플링을 주고받으면서 좋았었는데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사이좋고 행복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자리미는 자기도 모르게 또 눈물이 흐르곤 했다. 머릿속에 주영이가 그만하자고 한 말이 계속 맴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은 더욱더 거세게 흘렀다. 그리고 생각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주영이의 표정이 안 좋았었을 때 신경 써줄걸. 보건실에서 나갈 때 가지 말라고 잡을걸. 조금이라도 주영이를 더 신경 쓸걸.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리미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고 어떠한 해결책도 생각나질 않았다. 그렇게 버스 정류장 그 자리에서 자리미는 한참을 울었다.